안녕하십니까. 이제 계약 강론 할 차례입니다. 이제 기출도 끝이 보입니다. 계약 강론하고 이제 민사특별법 하는 데고, 민사특별법은 뭐 따로 정리할 것 없고요. 조문 좀 확인하고 기출 잘 되는 것들 위주로만 정리해서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계약 강론에는 계약이 세 가지가 나오죠.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그중에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가 핵심이고요. 절반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에서 임대차에서 절반씩 나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환 문제는 그 교환 문제 나오는 지문들이 교환계약 지문도 있긴 있지만, 교환계약 자체를 물어보는 지문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지문들이 우리가 계약 총론에서 봤던 동시행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이라든가 계약 체결성의 과실책임이라든가 또는 뭐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담보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을 교환계약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환계약은 양이 굉장히 적어요. 내용도 굉장히 단촐하고 어떻게 보면 매매계약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매매계약하고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조문도 몇 개 없고요. 출제되는 것도 교환계약 자체를 물어보기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환계약이 아닌 계약 전반적인 것들을 교환계약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올 만한 게 환매인데요. 환매라는 것은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죠. 이거를 일정 기간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걸 환매라고 합니다.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매매 일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일방계약은 물권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권계약이란 건 물권을 넘겨주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합니다. 근데 이 물권계약이란 건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등기 넘겨주는 거, 이게 물권계약이에요. 등기 넘겨주는 거.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매매계약을 통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죠. 그죠? 갑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등기를 넘겨주면서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을도 등기를 넘겨받으면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그때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로 넘어간다라고 당사자 의사가 합치가 돼버려요. 갑은 등기를 넘겨주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네. 을은 등기를 넘겨받으면서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네. 의사가 합치려 버려요. 그런 걸 물권계약, 물권적 합의라고 해요. 그런 걸. 그런 걸. 딱 만나갖고 물권 넘겨주기로 뭐 계약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권이 이전된다는 양당사자의 의사 합치. 이런 걸 물권계약이라고 보통, 또는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요.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양당사자는 장차 본계약을 체결해야 할, 갑과 을이 만나갖고 언제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게 매매 예약이라고 그랬죠. 그 매매 예약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해야 할 채권과 채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 계약을 채권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계약이 채권계약이에요. 매매 계약도 채권계약이고요. 임대차 계약도 채권계약이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계약이 채권계약인데, 매매 일방계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 됩니다. 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해야 할 채권, 채무가 생기니까 매매계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되죠. 자, 2번 조문이죠. 매매 일방계약은 상대방, 누구죠? 예약 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즉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 매매계약이 체결된다고 그랬으니까 매매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형성권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중단 정지가 없다는 거, 이거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 또는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여부, 그거를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는지,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에 관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4번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상대방 예약완결권 행사를 하기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이 됐고 이행 불능이 돼버렸어요. 그럼 뭐 예약완결권 행사할 수 없죠. 행사해봐야 계약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설령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원시효 불능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예약완결권은 당사자사의 행사기한을 약정하지 않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몇 년이라 그랬죠? 10년이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